세 번째 주제는요. 추미애와 고민정 실성자매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네. 자, 여러분, 이 추미애가요, 이 대검에서 말하자면은 윤석열 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94억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인 내가 아끼는 이성인한테는 나눠주지 않았다. 윤석열이는 지금 94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권 자금으로, 자기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대권 가도에 이 돈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그것도 국회에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추미애 도른 거예요. 일단 이성윤이는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뭐 이 국정원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리고 각 행정부서마다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주고 어떻게 썼느냐, 이거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말이 특수활동비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와이프하고 장모 문제죠. 그리고 참 윤석열 총장의 이 아버지가 이제 연대 교수고, 이분이 이 경제학 교수로서 참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은 이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경제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도 피력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경제 문제에 굉장히 해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학이라든가 다른 책도 참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대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교수를 하고 이랬으면 집에 책도 많을 거고 이런 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임종석이처럼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돈이야 이러면서 쩝쩝쩝쩝 잡수시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그 윤석열한테 말하자면은 추미애가 특수활동비를 네가 인마이 포켓하고 대선 활동 자금으로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각 지역이라든가 각 부서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기 손에다가 돈을 안 남길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이 검사를 하면서도 맨날 술 마시고 그 후배들이고 선배들 술값까지도 내줬다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고민정이도 제가 보기에니까 요새는 완전히 얘도 실성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고민정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버겁고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고민정이한테 뭘 물어보면 막 대변인일 때 도망을 갔는데 지금도 기자들 전화하면은 콜백도 없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페북에다가 올려가지고 정경심이 말하자면은 7년형을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죠. 이건 정식 재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요,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뭐 8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반타작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심이는 3년 내지 4년 이거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심이 거를 올리면서 고민정의가 되지도 않으면서 너무너무 무섭다.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볼 때 언젠가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칼날을 댈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역사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을 믿고 뭐 이러면서 주접을 떨어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얘가 진짜 큰일 날 애다. 그리고 이미 이 고민정이라는 애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요, 이번에 고민정이가 이 홍보물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말하자면 지지 사진에다가 이걸 다 보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고민정이가 뭔가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불법적인 일로 그 사람을 협박을 했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고민정이는 찜찜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가야 검찰이 경심이한테 7년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런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뭔가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진중권 선수가 얘가 조국처럼 무슨 차명 계좌를 말하자면은 했냐, 응? 아니면은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정이가 이 경심이처럼 뭐 표창장을 위조를 해갖고 애를 어디 학교에 보냈냐, 뭔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윤석열의 특활비를 뒤지는 추미애, 그 다음에 이 추미애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정경심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재판이다 이러면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막 추미애가 거품을 부른 거예요. 와, 이것도 자, 우리 KJM님께서 고민정도 진짜 추미애급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고민정, 그릇이 커야 담을 내용물이 많은 겁니다. 오드리 헵번님 말씀 저도 정말 100번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석열의 특활비를 뒤지는 추미애에 이어서 이 고민정의 이 반응이라는 거는 바꿔주시겠어요? 네. 검찰 칼날을 왜 저렇게 무서워하나?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고민정이는 이른바 뭐 문재인의 숨결을 알아듣는 아무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고민정이는 굉장히 많은 것을 귀로 듣고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고민정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탁현민이에요, 여러분. 탁현민이하고 고민정은 무지무지 친합니다. 제가 이제 SBS에서 그 아침 라디오로 이제 그 출연을 할 텐데, 그 앞에 고민정이하고 탁현민이가 문재인이가 당선된 뒤에 둘이 같이 세트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많은 일에 굉장히 둘이 같이 다녔어요. 자, 탁현민에 대해서도 지금 현송월이 못지않게 북에는 현송월, 남에는 탁현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송월이가 이설주도 제끼고 지금 온갖 장소에서 뭐 김여정이보다도 어떤 때는 빈도수가, 출연 빈도수가 많은 것처럼 지금 문재인의 모든 거는 문재인의 쇼쇼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현민의 쇼쇼쇼에 말하자면은 배우 노릇을 하는 것이 이 문재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는 어떻게 보면은 탁현민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고, 또 그거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탁현민이죠. 그리고 탁현민하고 굉장히 친한 고민정이는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탁현민이 이러해가지고 한 거, 라임 옵티머스, 그것뿐 아니겠죠. 신라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의 그 속을 썩이는 아이들, 그 딸 얘기, 그 다음에 이 아들, 또 정수기, 손혜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정이도 거기서 콩고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이가 그 뚱딴지 같이 검찰이 내 가족을 또 나를 이런 식으로 칼날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무섭다 한 거는 고민정이가 그만큼 검찰 칼날을 무서워하는 이유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앞으로 이 완장 자매들 이 앞날이 이제 여러분 기대가 되실 거예요. 이제 완장을 차고 나온 거죠. 고민정이도 평소에 자기 의견도 없고 나라 일에 관심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이러이러 한번 올려줘.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올려주고 뭐 대통령을 뭐 그런 식으로 경호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여당 안 해보셨어요? 이러면서 막 거품 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민정과 그 다음에 추미애의 이제 남의 특활비까지, 즉 윤 총장의 호주머니까지도 뒤지겠다는 추미애. 자, 이 완장 자매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주밀크님도, 네, 좋아요 누르고 처음 들어오셨다고? 네, 주밀크님, 자주 오시고요. 주변에도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네. 자, 우리, 최규민님께서도 탁현민 라인이라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일단, 고민정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일회용이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추미애가 문제죠. 추미애는 윤석열에 대해서 특활비 털어라 그러면 추미애도 장관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판공비 다 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공비를 터는 거는 꼭 옵션은 아니에요.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가부 장관 뭐 오거돈하고 그 재보궐 선거하는 게 성인지 그 학습장이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그 이정옥이라는 여가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모든 그 사람들 여가부 장관도 지금 장하성이 그 이 남매죠. 거기에서도 이 자기가 판공비를 털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아주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때부터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미애 그 다음에 이 고민정 아마도 문재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옆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하고 여자들은 교도소가 다르니까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럴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는 이 위증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황제 타령 그 다음에 추미애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이 추미애는 감방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고민정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정이가 그렇게 어줍지 않게 얘기하는 역사의 힘, 지는 역사의 힘을 믿는답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떤 것을 겪었는지 역사의 교훈을 믿습니다. 자기네들은 맨날 입으로 역사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정의의 심판 역사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빼박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 보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징벌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말하자면은 이 등돌림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6.25 때 완장부대가 빨간 완장춘 찾던 여맹위원장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추미애와 고민정의 완장 시스터즈 그들의 내일도 어떻다는 거를 우리처럼 역사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는 보수들은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장 자매의 최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마 눈에 선하시겠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한테도 교훈이 됐겠죠. 보통 한 텀, 두 텀까지 시켜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으면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요, 트럼프처럼 김정은이를 내 친구라고 부르는 싫습니다. 그래도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 무례한이라고 부르니까 다행이죠. 북한 인권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더 저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